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송률 매니저님의 빈자리를 이건희 대표님이 네. 채워주시게 됐는데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조언으로 시청자분들께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기 전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유정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12월, 다음 주면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네. 코스닥 시장을 집중 공략해볼까요? 코스닥 시장 지금 이제 천스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는 코스피와 약간 좀 키 맞추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이런 정책 관련 이슈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3%대 가까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3%대 시장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제약 지수였습니다. 네. 제약 지수가 오늘 6%대나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장 섹터들이 움직임을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제약지수단의 랠리가 조금 더 12월 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또 다시 슬슬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코스닥 하면은 2차 전지 섹터도 당연히 또 커플링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최근 이제 리튬 가격도 다시금 재차 또 상승 추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도 준비를 해드리는데 과연 제약 바이오와 이 2차 전지 중에 있을지 잠시 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시장 질문을 드렸고 바로 종목 상담이 들어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 네. 81,000원에 20%인데요. 네. 광유정님한테 좀 부탁할게요. 네, 곽유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특히나 고민이신 점이 어떤 걸까요? 먼저 번에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네. 목표가를 그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지난번에 불안해갖고 혹시 다시 한번 신청했어요. 네, 지난번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들으셨을까요? 14만원. 오, 14만 원이요. 그럼 네. 곽유정 대표님께 이 목표가까지 달성이 가능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재차 또 상담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사실 방송 나올 때마다 정말 그 삼성전자 러버 소리를 들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SK 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AI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후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좀 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호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특히 이제 구글에서 TPU 이제 AI 칩을 내놓게 됐는데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삼성 파운드리 쪽도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지금 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표 주가는 증권가 쪽에서는요 이미 지금 16만 원. 또 시티은행 쪽에서는 17만 원까지 지금 바라보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또 수익 구간이시기도 하고, 제가 네. 앞서서 잡아드렸던 14만 전자 있죠? 그 네. 구간대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끌고 가시면서 대신에 이제 14만 원 구간대 올라왔을 때 전략 매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14만 원에서 아마 17만 원으로 가는 구간대부터는 삼성전자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구간대부터는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네, 14만 원 구간대까지는 묵히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조만간 곧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구간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지금 부근대잖아요. 만약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3분기에는 이번에 D램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SK 하이닉스를 앞질러서 재탈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4분기에 대한 지금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이라서 아마 연말에서 연초까지 관련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때쯤 이제 14만 전자 진입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나머지 분할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만 매도할까요? 반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고 추가 흐름 조금 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14만 원은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그 후에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밤늦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저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와 비중은요? 10만 원에 30%요. 오, 10만 원에 30% 비중도 꽤 있으시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좀 특히 고민이실까요? 상호 전망하고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께 한번 궁금하신 점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목표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목표가 30만 원이면 그때까지 갖고 가실 수 있으세요? 30만 원. 농담이고 어머니,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매수가 자체가 1파동 라인에서 제일 가장 큰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는 네.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코스닥 주도주가 사실상 뭐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쪽 성장 섹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에코프로 자체가 2022년, 23년 구간으로 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가장 큰 고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의 사이클을 보면 주가가 크게 빠졌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수정 주가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수정고에 30만 원에서 지금 크게 빠졌다가 이제 지금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네. 그런데 결국엔 이제 적자를 줄여가면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올해 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적자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3분기 기준으로 1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마침 지금 뭐 ESS라든가 관련 이러한 그 섹터들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다시 실적적인 측면을 조금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배터리 그 쪽을 보시면 이제 소재 업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소재가 양극재잖아요. 네네. 그 중국이 지금 가장 큰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간펑 리튬 쪽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리튬 공급 조절이 들어갔어요. 네네. 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셀업체한테 그 배터리를 넘길 때 가격을 좀 높은 단가로 지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왔다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1차적으로 에코프로가 원금 회복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 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또 그 안에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 포트를 재편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돌발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같은 분위기가 한다라면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한 내년
초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12월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다고 가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내년에도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에코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12월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K바이오팜에 대한 고민을 173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12만 9,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십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인데 네. 그래서 유정 대표님은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설정을 해주실까요? 이 시간에 또 하는 코너 방송 중에서 제가 시즌머니라는 네. 코너를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때 SK 바이오팜을 제가 이제 11만 원대에서 가지고 왔었고 오. 12만 원 목표가 터치했고 그 다음 제가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오. 근데 장이 흔들려가지고 저는 아쉽게 이제 매도를 했지만 네. 역시 15만 원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여서 그런지 오늘 14만 7,800원 구간대까지 시세가 좀 더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매물대 부근에서는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또 길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긴 한데 오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 지수가 오늘 6% 정도 펌핑 나온 거에 비해서 SK 바이오팜이 여기서 좀 차익 실현 심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다음 주 구간에서 이게 지금 조정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2달 정도 연속으로 시세를 지금 끌어올려 주고 있는 중인데요. 9월 달에 그 SK 바이오팜이 지금 밀고 있는 그 엑스코프리 뇌전증 신약 있죠. 그게 이제 전신 발작 부분에 있어서 톱라인이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었고 그 이제 부분들이 지금 향후 기대감과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타면서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이 그렇다고 해서 이슈가 지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사성 의약품 쪽으로도 지금 신약 후보 파이프라인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또 모멘텀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타보셔도 괜찮은 구간인데 이분이 시즌머니 보셨으면 매수가가 11만 원대에서 흐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셨을 텐데 그게 좀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1선 구간대 타는지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2월 달 지금 정고점 이 12만 원, 13만 원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가 지금 21선이랑 딱 그 마주하는 구간대예요. 그래서 요 구간대를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은 주가가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구간대 크게 이탈하는 흐름 나오지 않으면 종목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제가 잡아드렸던 그 15만 원 구간대, 요 구간대 돌파하면 지금 월봉상 흐름은 너무 좋거든요. 정고점 지금 오려 돌파 지지받아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다음 구간은 17만 원, 그 다음 구간 또 2만 원 단위로 상향을 해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시즌머니를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즌머니 저희 야간투자본부에서 이 시간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한화손해보험 6,937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이십니다. 구입하고 나서 너무 많이 내려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손절 가게 될 경우 타이밍은 언제쯤 하면 좋을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분께서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적의 손절이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지금 손해가 좀 크시고 오래돼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희 대표님은 어떤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6,000원을 터치한 구간이 중간중간에 기회가 네.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 타임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상 주가가 저는 저점이라 보고 있고요. 저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전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상법 개정 최초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이후에 6월달, 7월달 구간에 다 좀
급등을 크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지금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엔 자사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종목 선정이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동종 같은 이러한 동종 그 종목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뭐 코리안리라든가 DB손해보험이라든가 삼성화재를 보시면 전부 다 자사주가 10% 초중반 이상 굉장히 좀 꽉 쥐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의 윤곽이 나왔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자사주를 오히려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판단이고요. 자,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오래 기다렸고 기회 비용적인 측면이 걱정이 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상법 개정 이슈를 타고 한 번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2월보다는 아마 신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조금 대대적으로 나올 거란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1차적으로 좀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손절 고민은 상승이 한번 나오고 6,000원 부근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오래 기다리셨지만 한 번은 이슈를 받고 더 오를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삼성 E&A 네. 3만 원에 30%요. 3만 원에 30%이시고 예.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특히 좀 고민이신 게 어떤 걸까요? 이거를 순절을 해야 되는가 들고 있어야 되는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네, 손절을 해야 할지 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예. 고민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상담을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곽 대표님한테 한번 상담을 해주셨는데 욕심부리다 놓쳤어요. 아유, 손절가를 좀 놓치셨군요. 예,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곽유정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려요. 네, 오늘 그 사주팔자 보러 와 애청자분들이 많이 그러네요.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삼성 E&A가 플랜트 기업이잖아요. 네, 최근에 어차피 뭐 복합 가스 발전소라든지 플랜트 지금 수요는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아마 그때 뭐 손절 라인 내지는 뭐 비중 축소 의견 이제 들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 상반기 내내 삼성 E&A가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E&A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수급 동향 보면 연기금 쪽에서 엄청 팔고 있죠. 투신 쪽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나마 좀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드문 이제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추세가 아직까지는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더 하방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일단 어차피 지금 쥐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오면은 다시금 적어도 한 28,000에서 3만 원 부근까지 회복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E&A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 보면은 데드크로스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 주고 있는 종목들도 시장 수급 영향으로 반등세로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은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흔들린다 한다면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저도 아쉽긴 하거든요. 비중 축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일단은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금 그 본전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욕심 내지 마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 하시거나
비중 이제 본전권 왔을 때 반 정도 덜어내셔가지고 다른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도 같이 함께 병행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기 월요일 날 순절해갖고 그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FOMC 이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FOMC 흔들리면 어차피 들어가셔도 시장 지수 무너지면 어차피 증권주들도 같이 또 빠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바에 지금 그냥 쥐고 있는 거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아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이번에 대표님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전력을 구입을 했는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2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이거 지금 한 10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점이 특히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오랜 시간 기다리신 만큼 진짜 딱 적절한 타이밍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됐는데요. 10년 되셨는데 10년 동안 갖고 가신 게 한국전력이신 거예요? 예. 아, 근데 네. 이거 난생 처음으로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방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년 이상 주식을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20년, 30년 이상 하시면서 엄청난 노하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기 사이클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언이 약간은 필요가 없다라고 약간 판단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보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저는 지금 한 5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할까 했는데요. 네. 좀 욕심이 좀 생기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그 욕심 내지 말고 거기서 분할 매도 이후에 원금을 챙기고 수익을 챙기면서 잔량을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앞전에 그 10년, 20년 동안 쌓인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한국전력 2016년도에 63,700원이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업황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업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충분히 개선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뭐 에너지 사이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최대 실적 경신할 것 같고요. 실질 측면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 그동안 봤을 때는 15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원전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호재는 계속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지금 쭉 기술적으로 보시면 앞전에 이미 물량을 소화가 가능한 이런 거래 대금이 다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식들 자체에서 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입하기에는 신규 진입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좀 마음을 먹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서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일정량의 수익금과 원금을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대응을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욕심을 내실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PSK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37,500원, 비중은 50%예요. 오, 비중도 상당하시고 예. 지금 꽤 37,500원이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죠?
한 달 좀 됐습니다. 11월 6일에 최고가 경신하고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곽유정 대표님께 바로 연결해 보도록 예.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게 처음입니다. 왜냐면은 주식 좀 네. 하신 분들은 네.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신 구간대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제 예. PSK 이제 좋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뇌동으로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왜냐면은 비중이 지금 50%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37,000원대 그냥 비중 50%로 그냥 찍으시고 기다리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왜냐면은 단가가 좀 어느 정도 약간 중간 단가 한 33,500원 정도 단가 선에서 비중이 50%다 이러면은 그냥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 단가를 낮추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예. 그 매수 최고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린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PSK 그러면 어떤 연유로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그때 방송에서 네, 그 자본금도 뭐 1조 원 되고 매출도 순이익도 뭐 900억 이렇게 나오길래 네네. 이런 주식 그러고 뭐 저 빌린 돈도 뭐 20억이고 단기 차익도 없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해서 네. 들어갔어요. 아, 네. 좋은 주식이니까 사실상 거의 한 3개월 정도 랠리가 나온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일제히 10월 이제 말 기점으로 해서 이번 예. 달에는 조정을 좀 줬어요. 그래서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PSK가 이제 전공정 그 장비 만드는 관련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공정이 계속 이제 미세 공정, 최첨단 공정으로 가고 있어서 그와 네. 관련된 또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보신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다 지금 좀 일단 선제적으로 1차적으로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초보 투자자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분석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네. 주봉 흐름을 보니까 추세가 일단은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분 이제 대비해서 약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까지는 지금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십자 도지 캔들 나왔습니다. 이 십자 네.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서 떴을 때는 하락 전환, 그리고 하단에서 떴을 때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또 시그널 캔들 중 하나예요. 네. 이런 이제 캔들이 이제 주봉에서 이제 떴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등으로 또 추세가 돌아갈 가능성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고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상 선제적으로 AI가 거품론이 아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수요가 견조하고 지금 여전히 폭발적이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추세는 한번 이제 되돌려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매매를 하실 때 고점에서 처음부터 비중 50% 들어가지 마세요. 예, 비중 들어가시려면 한 5%, 10% 잘 모른다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PSK 홀딩스가 최근에 아무래도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기관계 쪽에서 차익 실험 많이 했었죠. 예, 차익 실험 많이 하는 동안에 또 외국인 쪽에서는 또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구간대가 2024년도 구간 전고점 뚫어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런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 매수하셨던 가격 구간대까지 반등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적정 비중 한 10%로 해서 추가적으로 익절 구간 나오는지 보면서 수익 전환까지 한 번 더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비중 축소하시면서 현금 보유하시고 다른 종목도 같이 분산 투자하시면서 진행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종목 고민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2000-498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3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 통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경제TV 입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가 뜨니까요. 거기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화 상담이 바로 들어와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로템이요. 네, 현대로템이시고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13만 7,115원에 네. 비중 20%예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이렇게 반복했어요. 아, 네. 예, 분할 매도하고 또 빠지면 분할 매수했는데 요즘은 잘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예, 그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좀 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건희 대표님께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그 지인 중에 정육점 운영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께서 현대로템 2만 원에 사셔가지고 얼마 전에 10배 차익 보고 파셨어요. 예. 그 2억 투자하셔서 한 20억 정도 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미 성장성을 보고 2년에서 3년가량 좀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산이 이제 주도 섹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전에 뭐 시장에서 재료가 없을 때 워낙 방산이 큰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 방산 말고 시장에서 성장시킬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선생님의 입장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미 지금 저가에서 이러한 큰 종목 대형주를 큰 수익을 보고 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라든가 이러한 앞으로 나올 이런 정책들을 조금 우리가 좀 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한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에 매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홀딩하라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방산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주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2차전지도 가고 있고 양극재도 가고 있고 바이오도 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지난 3년 동안 크게 올라갈 때 반대로 크게 빠진 주식들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익을 챙기고 좀 연말인가 신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포트를 재편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분할 매도 있다가 다음에 또 올라간다 싶으면 분할 매수하면 안 될까요? 뭐 분할 매도 큰 종목 안에서 그렇게 뭐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뭐 매매를 하시는 건 자유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과 저의 이러한 관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답이다 그렇죠? 네, 그게 좀 저라면 그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는 각자만의 이 관점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만큼 좀 참고만 하시고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한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43,307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입니다. 일부에서 2번이나 신청을 하셨는데 채택이 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드리게 됐고요. 한택. 오늘 종가가 34,250원인데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2-3달 정도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한택하면은 지금 들어오는 이슈 모멘텀이 그래도 꽤 괜찮은데 일단 첫 번째로 북미향으로 해서 북미 쪽에서는 지금 LNG 프로젝트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고마진 그런
수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매출 비중이 보니까 2022년도까지 14%대였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48%대까지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한택에 있는 화공사업부 부문에서 오일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공기기들을 제작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적 매출의 81% 같은 경우에도 다 이쪽에서 지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택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원전 관련 모멘텀 들어오고 있는데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또 그 원전 해체 시장 주목받을 때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용기를 또 제작을 해서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기기도 같이 함께 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과 함께 페르미 아메리카 지금 MOU도 맺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주기기와 관련된 그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서 이미 대형 원전보다도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SMR 쪽으로도 지금 많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택도 그와 관련된 수혜 기대감 충분히 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로 최저가 23,000원 대비해서 이제 55,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저점 높여 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종목 반등 주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41,000원대 구간까지는 긍정적이고요. 어차피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41,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보면서 추가적인 익절 구간도 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 한다면 나중에 향후 5만 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상향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하면서 가고 싶다 하시면 4만 원에서 41,000원 구간대에서 1차적인 종목 대응 돌파 시 5만 원까지 상향해서 익절 구간까지 노려보시는 전략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택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매입 종목은 SK 오션플랜트 27,548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20%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손절하게 될 경우 어느 가격선에서 해야 될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손실률도 좀 크신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주라고 한다면 풍력 쪽을 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광물 전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몇 번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는 분야에는 항상 큰 이러한 돈이 돌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2020년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할 때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국에서 비트코인 규제를 해 나가면서 금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고요. 지금 금값을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조용조용히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를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쥐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원자재를 개발한다거나 자원을 개발할 때 법적인 규제부터 이런 반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중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추진을 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풍력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지금 모두가 지금 원전을 밀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점유율 1등을 확보를 했고요. 태양광도 그 점유율의 1등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금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좀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마시고 한 번은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자체가 사실은 매각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수혜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또 내년에 무산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회사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매각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업황 개선에 충분히 좀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고민까지 만나봤습니다.